안녕하세요. 가까운행기사 아나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됐거나 또는 이제 회계 세무 쪽 업계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아마 처음 접하게 되는 부분이 접대비 세무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접대비 세무 조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론은 어떻게 보면 빠삭할 수 있는데 그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세무 조정 금액을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조서를 참고해서 단기 이제 접대비 세무 조정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기 조서가 없다면 어떻게 이제 조서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뭐 접대비나 이렇게 수험생 때 공부했던 좀 아니면 좀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전기 조서가 있다거나 이렇게 좀 해오던 로직이 있어서 좀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회계사가 되시면 또 세무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수험생 때 배웠던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법을 공부하고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사 만들어서 또 금액을 산출하고 어떻게 이제 체크해 가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접대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조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막막하시죠? 막막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렇게 해요. 일단은 관련 법령을 먼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세무 접대비라고 하면은 법인세 세무조정인데 법인세법의 접대비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개정이 되어서 이름이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 저 지금까지는 계속 접대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접대비가 친숙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접대비라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접대비 관련 법령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일아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3일아이 3단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뭐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타 관련된 정리된 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3일아이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3일아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열어놨어요. 일단 접대비 같은 경우는 제 법인세법 제 25조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이 3단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령 칙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가지고 관련 법과 관련 령, 관련 칙, 규칙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 3단복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저는 처음에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읽어보는 걸 다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하나 이제 좀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고 좀 필요한 내용들만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제25조의 제1항을 보면 이제 이 조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대비의 세법상 정의인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업무와 관련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를 접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대비 정의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전 조서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접대비는 이제 접대부터 쭉 해서 이제 전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예. 문구선도 씌우고 네. 이렇게 일단 접대비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접대비 세무 조정이 일단 어떤 건지 일단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잡히시나요, 여러분? 잡히셔야 되는데 일단은 접대비가 뭐냐면 그 쉽게 말해서 방금 정의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용인 건데 이거를 한없이 이제 세법상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세금이란 것은 원래 수익이 나면 세금이 나가고 비용이 발생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에다가 세금이 이제 매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접대비란 비용을 한없이 써가지고 순이익을 낮춰버리면 세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상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한도까지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것을 이제 초과해서 비용을 쓸 경우에는 접대비는 더 이상 비용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접대비는 적당하게 써라 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대비 세무조정 방향을 이제 알았고
그럼 이제 할 것은 접대비 이제 일정선 한도를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사용한 접대비, 회사가 쓴 발생한 접대비 금액을 가져와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를 송금불산입을 하는 게 접대비 세무 조정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갖고 와야 될 게 뭐겠어요? 회사가 사용한 접대비 내역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걸 어디를 갖고 오냐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보통 가져옵니다. 접대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엄청 특수하게 수험생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용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를 가보면 손익계산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매출 있고 매출 원가 있겠죠? 원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고 여기 판매 관리비가 있고 판매 관리비 다음에 어떻게 있을까? 영업 손익이 있겠죠? 손익이 있고 이외 기타 영업 외 손익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법인세 뭐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가 보통은 접대비가 여기 판매 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 관리비 안에 접대비가 이제 보통 포함이 되고요. 판매 관리비가 안에 또 여러 개로 나뉘어 있겠죠. 이 중에서 접대비 내역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접대비 내역을 가져오는 거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3년 8월 7일이니까 8월 7일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는 보통 이제 재무상태표는 현재 기준이 나오고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부터 1월 1일까지 네, 이제 반기 기준으로 할게요. 보통 반기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지금 중간연합신고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사용한 접대비 이 회사가 사용한 접대비 내역이 5,000원이다. 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찾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접대비 내역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접대비, 손익계산서에서 찾은 접대비를 세무 내역이 이제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세부 내역을 정리하는 거는 명세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명세를 살펴보면 또 접대비 세부 내역들을 쭉 살펴볼 수 있고 그 명세보다 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원장, 그러니까 전표들이 모여 있는 원장들을 또 살펴보면은 전표를 하나하나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렇게 될 텐데 실무적으로는 저는 이제 접대비 이렇게 손익계산서 찾았으면 다음으로 할 게 뭐냐면은 다시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법으로 넘어가면 자, 2항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내국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 중,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유로는 조금 유니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읽으면은. 네, 잘 보세요. 접대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송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국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접대비가 아까 전에 제가 사용한 접대비와 한도랑 비교해서 한도를 넘어가는 것을 송금불산입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이 이항을 읽어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냥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 시부인 가기 이전에 먼저 한 번 더 접대비 한도 시부인 대상 접대비를 좀 선별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영 제41조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이걸 제가 보면은 네,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그리고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조금은 20만원 그리고 그 외에는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전에 그 각 호에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송금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호가 내용이 뭐냐면 자 보면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통한 접대비 그리고 다음은 매입자 발행 계산서 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통한 접대비 그 외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좀 왔어요. 느낌 오셔야 되는데 이런 뭔가 신용카드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증빙을 갖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기준 금액을 넘는 접대비 중에 이런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은 접대비는 어떻게 바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비용 인정해주지 않겠다. 접대비 한도 시분 대상으로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접대비 세부 내역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접대비 세부 내역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공조금과 그 외를 그냥 일반 접대비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접대비가 있을 거고 기준금액 초과 그리고 기준금액 미달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합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합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총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총 합계가 총 합계는 5,000원으로 아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5,000원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5,000이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경조금이 일반적으로 좀 더 적겠죠. 경조금을 제가 1,000이라고 하고 일반 접대비를 4,0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아까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명을 갖추지 않은 거는 바로 송금 불산입이었으니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데 적격증명을 갖췄으면 뭐 접대비 한도 시분 좀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거가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기준금액 미달에는 기준금액 초과이지만 적격증명을 갖춘 것도 기준금액 초과이지만 적격 증빙을 갖춘 것도 별도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조금 중에 20만원 기준금액인데 이건 초과하는 것 중에 적격 증빙이 없는 거를 이게 400이라고 하고 20만원 했지만 그냥 이거 그냥 100만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단위라고 하고 그러면 한 400, 지금 100만 단위가 또 너무 크네. 하여튼 뭐 4억 원 정도의 적격 증빙이 없는 그런 금액이 된 거고 그 외에는 적격 증빙 갖추거나 또는 기준금액 미달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4천 중에 한 1000 정도가 적격 증빙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격 증빙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기서 아까 제 2항에 따라서 기준금액 초과이지만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바로 송금으로 불산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음영칠한 금액 있죠. 이거는 바로 송금 불산입하고 접대비 그래서 얼마? 1,400 기타 사회 요출에서 송금 불산이 바로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무 조정이 이미 하나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뽑아야 될 게 뭐냐면 접대비 한도 시부인 대상 금액을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한도 시부인 대상 금액 얼마예요? 이 5천 중에 이미 송금 불산이 된 거는 이미 부인이 된 거잖아요. 부인이 된 금액에 대해서 또 한도 시부하면은 두 번 이중으로 세무 조정이 되는 거니까 제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600 3,600만 접대비 한도 시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도 시분 대상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두 개가 필요하죠. 접대비 금액과 한도 금액이 필요한데 이걸 두 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접대비 금액은 구했고 한도 금액을 구해 볼 거예요. 한도 금액 구해 볼 겁니다. 자, 접대비 한도 계산을 구해 볼 겁니다. 자, 한도가 어떻게 법에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3항은 그냥 패스하고 자, 4항으로 갈게요. 법인세법 제25조 4항인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그러니까 각 호의 합계를 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기본 한도가 네, 1200 중소는 3600입니다. 그래서 1200이고 중소는 3600인데 12분의 1 B는 이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 그러니까 월할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1년 하면 1200 1년 하면 중소는 3600인 거예요. 일단은 일반 기업 가정해서 기본 한도 해서 기본 한도가 얼마냐면은 1200입니다.
1200만 원인데 100만 단위로 했으니까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단위 10이라고 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원 단위로 하는데 제가 공 3개씩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공 3개씩 더 붙여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백지에서도 누구든지 이렇게 조서를 만들 수 있어요.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더 꼼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기본 한도가 이렇게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부인 360만 원이 지금 이제 접대비 한도 시부인 된 거고, 근데 저희가 6개월치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 원에다가 6개월만큼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면 600만 원만 되겠죠. 600만 원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금액별 한도라고 있어요. 수입 금액별 한도. 수입 금액별 한도. 수입 금액별 한도는 이제 읽어볼게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 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1200만 원까지는 너가 돈을 벌건 못 벌건 접대비로 쓰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 외에는 이제 너가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의 특정 비율만큼만 접대비로 쓰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을 못 벌면 접대비로 쓰지 마라. 왜냐하면 접대비를 쓰게 되면은 결국 계속 결손금이 쌓여서 나중에는 또 세수가 감소하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접대라는 것 자체가 영리를 해서 수익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건데, 그게 이제 좀 일관된 목적으로 수익 금액의 비율만 접대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하는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는 3천만 원의 수입 금액의 100억 빼서 0.2%, 500억 초과는 다해서 0.03%, 그러니까 0.3, 0.2, 그리고 0.03%로 이렇게 접대비 한도가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수입 금액 중에 이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를 더 적게 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까 특수 관계자에게는 또 이렇게 계산한 한도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한도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특수 관계니까 접대비를 좀 적게 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 금액을, 아까 제가 여기 매출에 뭐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한 1000억을 번다고 생각해 볼까요? 1000,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1000억을 벌고 있어요. 매출은 1000억인데 접대비가 500만 원밖에 안 쓰는 아주 접대비가 적은 회사인 겁니다. 회사인 거고, 수입 금액별 한도는 500억 초과니까 그냥 원래는 이제 어떤 매출금이 나오든 계산이 되게끔 수식을 세팅을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000억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1억 1000만 원 더해서 여기다가 수입 금액 아까 얼마? 이거에서 빼기 500억 해서 곱하기 0.03%. 그러면은 접대비 한도가 1억 2,500이 계산이 되고, 접대비 한도는 이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의 합계 1억 3,1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접대비 한도 시분을 해야 되겠죠. 접대비 한도 시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자, 이 금액을 한도를 넘어가는 접대비니까 이 360만 원에다가 1억 3,100만 원을 빼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넘어가는 금액이 계산이 됐던데, 지금은 한도보다 접대비를 작게 썼기 때문에 금액이 마이너스가 뜨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맥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맥스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시분 금액은 0이다. 0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다만 적격증빙 부위비로 140만 원은 이미 부인이 됐다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접대비 금액이 작다고 해도 접대비 한도 시부인 접대비 세무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격 증빙을 좀 불비한다거나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 크고 접대비 작네 해서 접대비 세무 조정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접대비 이렇게 세무 조정 과정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더 조서를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더 이제 심화해서 만들고자 한다면은 이제 법령을 읽어 보셔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모든 법령을 읽지는 않았잖아요. 법령을 읽으면서 하나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자주 나오는 예시인 겁니다. 손익계산서 접대비를 가져와서 적격증빙 불비 접대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송금물산입하고 한도 10원 대상 금액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도를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접대비 사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조서를 만들어 보는 과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